관계대명사의 표부터 한번 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표. who라고 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which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죠? that이라는 아이가 보입니다. what이라는 아이가 보입니다. 모두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맞죠? 그럼 이 아이들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who, whom, which, that, 그리고 what 이렇게 됐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좀 볼게요. whose. 둘 다 whose예요. 이 of which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건데 뭐 설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whose와 of which는 모두 소유격입니다. 공통은 뭘까요? 의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대신에 whose든지 of which든지 얘 대신에 한글에 의가 들어가서 해석이 원만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of which인 경우만 설명을 할게요. 관사로 시작하는 명사로 시작합니다. 더로 시작하는 명사로 시작됩니다. whose인지 of which인지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답인 건 확실해. 그런데 그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더명사인 경우야. 더명사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니네가 문장을 앞으로 계속 만나보겠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더명사면 그냥 of which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다? 소유격이 먼저 전제예요. 그 다음 that과 what의 그 소유격은 없다. 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역할과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과? 대명사 역할과 이끄는 절은 관계대명사 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끄는 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무슨 사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한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문제의 기본이 출발이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사람인 경우, 사물, 동물인 경우 이렇게 나눠졌었고요. 또 사람, 사물, 동물 모두에 쓰는 게 대시고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만 해석을 볼게요. 얘만 해석이 돼요. 나머지는 것. 얘만 해석이 것으로 됩니다. 얘가 해석이 것으로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선행사인 얘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것. what일 때는 선행사가 없지만 선행사가 없어요. what은. 하지만 what이 해석이 것으로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선행사를 것으로 적는다면 관계대명사 요 둘 중에 하나인 얘를 적고 더띵 위치가 되면 뭐뭐한 것 이렇게 돼서 얘랑 얘가 같게 되더라라는 거죠. 요까지만 설명하고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ho를 만났었을 때 like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격이라고 알아내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a man이라는 거 알아냈을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얘가 단수니까 여기에도 s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와 앞에 있는 선행명사인 a man이 같은 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똑같아요. 미스터 벤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 꽃을 좋아하는 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랑 같은 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 된대요? 생략된대요. 안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 적을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밑에 있으니까 밑에부터 볼게요. The lady whom you met is. 그러면 관계대명사에는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늘 치잖아요. 쳤으면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 절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그 관계대명사가 끝나는 것은 두 번째 동사인 is 앞에, 즉 met까지입니다. 그럼 너는 만났다 누구를?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ready라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일 때 관계되면서 후도 되고 뭐도 되고 후도 되고 훈도 되고 대도 되고 지금 배운 대로 뭐도 되고 생략도 되고 그래서 지워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또 고등학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 저를 제외하고 문장을 보세요. 관계대명사 저를 제외하면 ready라는 주어와 is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표에도 한번 적용이 돼 있나 볼게요. 슉 볼게요. The road which 이렇게 됐죠? 그럼 she was driving on was 이렇게 되니까 관계대명사절이 which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동사인 was 앞에서 끊었단 말이죠. 그럼 관계대명사 절은 on이라는 무슨 사로 끝나버렸어요?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럼 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로 시작된 절이 문장이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걔는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선행사는 당연히 로드가 되겠다. 즉 여기에 생략된 게 로드다. 선행사다. 이 선행사인 로드와 위치가 같고 즉 없어진 애까지 똑같다. 이 세 개는 모두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일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할 겁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한 절이 전치사로 끝나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 더. 선행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없어진 아이가 동일하다 그랬죠. 맞죠? 자, 없어졌다의 전제는 있었다죠. 맞죠? 있었다. 그러면 온 뒤에 있었던 애는 누구예요? 온 뒤에 있었던 애. 명사죠. 이 명사가 얘였죠. 그럼 다시 온 뒤에 이 명사가 없어져서 목적격이라며. 맞지? 그러면 온 더 로드가 없어졌지. 그럼 요 아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논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서 전치사로 끝나던 아이가 그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예. 그 다음 하나 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 on을 없애면 무슨 위치로 바뀐다 그랬죠? on 위치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됐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on은 생략이 불가능해요. 생략 불가입니다. 불가가 되죠. on이 실은 그대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on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 위치라고 하는 아이를 대수로 바꿔 적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대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on이 앞으로 와서 on 위치를 on 대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on 대도 불가합니다. on 대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시 불가하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인 위치를 적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오른쪽으로 다시 와보도록. 여긴 없다. 여긴 없네요. 여기 있다. 에이, 아니네. 방금 설명하던 거네. 오케이.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위치 앞에 전치사 on이 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관계대명사는 똑같습니다. 선행사는 road예요. on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두 번째 동사인 was 앞에 가로로 닫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절만 놓고 보면 on이 치건 요 on이 뒤로 가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신 거죠? 선행사는 똑같이 road니까요. on이 치 맞고 위치 on도 맞다고요. 근데 얘는 대수로 바꿔 적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The person for whom이죠. 앞에 있는 for는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전치사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선행명사입니다. 그리고 I wait is 이렇게 가로로 닫으면 여기에 있었던 for를 어디로 이동해도 된다고요? 여기 절 끝에 관계대명사 절 끝에 is 앞에 wait for 이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다린다. wait for 나는 기다렸다. 그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공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who도 되나요? 안 돼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who도 안 돼요. 선생님, that도 된다며. 안 돼요.
전치사가 앞에 있는 순간 뭐든 다 안 돼. 원래 거 하나만 돼. 원래 거 하나. 전치사 뒤에 목적격, 전치사 뒤에 목적격. 선행사가 로드 사물이면 위치만, 사람이면 원래 목적격인 훔만 가능합니다. 근데 전치사가 뒤로 가는 순간 아주 자유로워져요. for, whom이 for가 뒤로 가서 whom만 남으면 whom, who, that, 생략 다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전치사만 앞에 없으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구별하는 문제는 한글로 나오지 않고 영어 문장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뭐하다? 불완전해야 됩니다. 뒤에 문장이. 명사절의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불완전할 때 관계대명사 that, 완전할 때 접속사 that. 이게 기본 전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이거 먼저 따져야 돼요. 완전 불완전부터. 자, 두 번째 힌트. 관계대명사이면 반드시 앞에 선행명사가 있습니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리고 얘가 접속사라면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맞지요? 그럼 이 안으로 들여다볼게요. I'm interested in 전치사로 끝났죠.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는 백만장자이다. 완전합니다. 접속사 that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에버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관계대명사에 뭐가 붙어 있으면? 에버가 붙어 있으면 걔를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두 개예요. 복합관계대명사는 이제 절 기준입니다. 절. Whoever wants the book may. 그럼 어디부터예요? whoever부터 book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whatever you do. whatever부터 do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덩어리가 무슨 절이냐? 명사절이냐? 또는 양보 부사절이냐? 한마디로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 두 개예요. 명사절이냐? 뭐이냐? 부사절이냐? 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굳이 덩어리로 보자고 얘기했을까요? 덩어리로 보면 쉽거든요. 자, 이 덩어리가 문장에 혼자 있어요. 앞에. 맞죠? Do your best라는 문장을 제외하고 이 문장은 독립된 문장입니다. 지금. 맞죠? 독립되면 무슨 절이다?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면 너무 쉬워요. 무엇을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지라도라고 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석되면 양보 부사절이면 이 할지라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whoever want the book이 may라는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누구이든지 그 사람. whoever는 그 사람. 자, 응용해 볼게요. 자, 뭔지 몰라도 whatever였었습니다. whatever가 쭉 돼 있고 may 어쩌고 저쩌고가 쭉 돼 있었어요. may 어쩌고 저쩌고가 쭉 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whatever예요. whoever니까 사람을 나타내 주니까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무엇이든지 무엇이잖아. 일단 사물이잖아. 무엇이든지 그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덩어리가 명사 기준이면 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든지입니다. 든지라고요. 그래서 덩어리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덩어리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덩어리 주어 자리 덩어리 혼자 독립되게 부사 자리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명사가 이든지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뒤에다가 걔를 한 번 더 해석할 때 누가
그 책을 원하든지 그 책을 갖고 가라. 이래도 돼, 밑에처럼. 근데 제가 한 대로 해볼게요. 누가 그 책을 원하든지 그 사람은 그 책을 갖고 가도 돼. 이게 해석이 더 잘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상 명사절이면 습관상 후에 보이면 그 사람을, 와대 보이면 그것을 한번 더 넣고 해석합니다. 저는 습관상. 자, 에버가 붙어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얘는 무슨 절? 부사절. 선생님 이거 왜 배우는데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얘네들로 시작되는 모든 문장은 얘네들 뒤에는 다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서요. 얘네 형용사라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을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에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설명이 지랄 같다고요? 너무 중요해서. 와데버 생애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복합관계사 설명 생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요상한 말이 붙었어요. 읽어볼까요? 요상한 말.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거창하죠? 제가 얼마나 유치한지 알려드릴게요. 쉼표. 관계대명사 앞에 뭐 있다고요? 쉼표 있다고요. 그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쉼표. 앞에 콤마를 둔 형태로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주격, 소격, 목적격 무조건 뭐 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또 쉼표가 있는 이상 쉼표 바로 뒤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다. 그럼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쉼표 다음에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딱 두 개밖에 없다. 쉼표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누구? who. 관계대명사는 which. 이 두 개밖에 없다. 관계대명사는. 그러니까 쉼표 뒤에 that이 있으면 나이가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쉼표 다음에 what이 있어. 그럼 내가 틀렸어.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는 안 되는 게 두 개나 있네. 앞에 쉼표 있을 때랑 앞에 전치사 있을 때랑.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위에 관계대명사는 쉼표를 안 적어줬어. 아무것도 없어, 쉼표가. 위에는 다 쉼표가 없어. 그럼 쉼표 왜 적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쉼표를 적으니까 첫 번째 문장을 구분. 두 문장이라고요.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두고 관계대명사 앞에 문장과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다른 문장이라고요. 위에 건 수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콘서트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쉼표가 있으면 이제 구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구별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 선행사가 앞문장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어요. 아까 쉼표가 없었을 때는 너무 쉬웠어요. 후 앞에 사람이냐 사물이냐만 봤으면 됐습니다. 맞죠?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굴지 몰라요. 선행사가.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웃을 사랑한다. 끝. 그리고 사랑한다. 가지고 있다. 사랑스러운 정원을. 멋진 정원을. 누가? 다행히 이웃이네요. 선행사.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 아주 우연입니다.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he 또는 she로 봐서 he 또는 she가 선행사였던 거죠. 얘가 이웃이니까. 그래서 has 이렇게 된 거예요. 선행사가. 그 다음 끊어볼게요. 짐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시는 그에게 주었으며 아이고 공교롭게 얘도 누가 선행사였어요. 공교롭게 얘가 선행사였네요. 사물이니까 얘가 되겠죠. it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은 책을 읽었다? 있잖아. 근데 그거 제시가 준 거다? 이렇게 끊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여러분들이 해와야 제맛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해와야 제맛이고요. 근데 우리 수업 몇 시에 끝나요? 6시 아니고요?